자유롭게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아이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학교는 어떤 장이어야 할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장소였으면 좋겠다. 그 오랜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선생님들. 공교육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그 물음에 답을 하고 싶었어요. 100년 대계를 위한 실험. 과연 변화는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한국형 한번 교육이라는 걸 고민해보자. 왜 우리는 못하는가? 이제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교육 현장의 CEO. 교장 선생님들이 공교육의 희망을 이야기한다. 충남 논산. 논길을 따라 한참을 달리면 지역의 명문고 연무고등학교를 만난다. 그래서 여기에서 y는 x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로가 나왔다. 제일 먼저 볼 게 뭐예요? 누가 수학을 재미없다 했는가. 연신 웃음바다를 이루는 재미난 교실 뒤편. 기다리 책상 몇 개가 눈길을 끈다. 서서 공부하는 책상.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의 배려다. 사용하고 싶을 때는 수업 중이라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청나라를 가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 공부 계속할 때 자세를 바꿔가면서 하니까 아주 공부의 지속성에 의해서 아주 그 효과가 잘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스타 강사는 대치동 학원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이라는 전지동 선생님의 국어 시간. 이렇게 됐네. 아, 그렇구나. 지갑의 지자는 무슨 지일까요? 종이. 손가락. 1번 손가락지, 2번 종이지, 3번 전지동지. 정답은 1번. 종이지야, 종이지. 수업 이름만큼이나 재기발랄한 수업. 얼굴은 원래는 무슨 뜻이요? 몸. 어떻게 됐어? 오, 잘생긴 얼굴이 됐네. 이렇게 가족 같아요, 정말. 아빠? 저희 선생님이요, 좀 이벤트 꾼이라고 좀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유명하시고 그러거든요. 아이들 열광은 당연하다. 저 넥타이도 저희 거잖아요. 학생들의 교복 넥타이도 너끈히 소화하는 패션 감각. 사람을 찾습니다. 시냇물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다양한 자료로 한시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수업의 노하우까지 인기의 비결은 다 노력에 있다. 학교에서 서울 대치동에 있는 독서논술 연구소에 박병현 선생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논술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국어 수업을 좀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연수원에 다니면서 국어과 수업 전략이라는 연수도 들었고 지금도 원격 연수를 듣고 있습니다. 상큼한 팝송이 흘러나오는 영어 시간. 아이들은 팝송으로 리스닝과 단어 공부를 한다. 선택형 방과후 수업을 도입하면서 수업도 선생님도 달라졌다. 장래한 선생님은 교직 생활 20년 만에 스타일을 바꿨다. 강좌를 우리가 이제 최대 3과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ABC 이렇게 3과목을 신청하는데 한 강좌를 신청하더라고요. 나한테 온 것이. 다른 선생님들은 3강좌를 하고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아이들한테 뭔가 어필하는 것이 적었구나. 나는 많은 한 20여 년간을 내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친다고 했지만 내가 뭔가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구나. 토요일을 반납하고 6달간 대치동 학원가를 오가며 터득한 선생님들의 노하우는 연무고만의 교재와 수업으로 탄생했다.
비용은 모두 학교 부담이었다. 이 사람 만났어요? 변화는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공교육이 변하려면 경쟁 시스템도 도입해야 하고 사교육에서도 배워야 한다는 마인드의 변화다. 사교육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교육에서 과감하게 수용하여야 보다 만족도가 높은 수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업이 변하면서 연무고에는 사교육이 사라졌다. 야간 자율학습 참석률은 80%. 입시 성적도 더 좋아졌다. 학원은 별로 안 다니고 싶어요. 연무고 들어오고 나서부터요. 자습에 밤늦게까지 하기 때문에요. 밤에 선생님들도 계시고 물어보고 그러면 학원보다 더 돈도 안 들이고 좋은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들을 위한 강의실. 그래서 이 머릿말은 제가 학교장으로서 어떤 거냐. 2007년 용인의 신도시 동백지구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동 용인 동백고의 성공 스토리에 교장 선생님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수준별 이동 수업도 수준별로 그래서 찾아오고 이름이 난 그래서 좀 다닐 만한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은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자. 전국 공직자들이 다 본다는 기피 대상 학교에서 모범 사례로 불과 2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동백고는 2년 전 용인시 동백지구 비평준화 지역에 문을 연 신설 학교다. 개교 당시만 해도 정원 미달이었던 학교. 그때 이렇게 적극적인 아이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족자에 담았다. 지금 여기서 물에 빠져 죽었다. 아이들을 바꾼 것은 바로 수업 방식의 변화였다. 없는 일이 분명히 내가 목격을 한 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원래 핵심은 이미 많은 학교가 도입하고 있는 수준별 이동 수업. 전학까지 갈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학년 올라오고 나서부터 이동 수업 하면서 되게 적응도 잘하고 애들 성적도 많이 오르는 거 보고 학교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언어 모의고사 같으면 50점 나왔는데요. 요즘에는 80점 후반대 나오고 등급도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동백고의 이동 수업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거를 배웠대요. 이제 상위권 학생보다 하위권 학생에 집중하고 수준별로 훨씬 더 세분화된 이동 수업. 이른바 3+1으로 불리는 동백고만의 이동 수업이다. 올해는 3+2 정책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동백고의 시간표는 훨씬 복잡하다. 선생님들은 힘들어졌지만 처음엔 거부감을 느끼던 아이들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였다. 수준에 꼭 맞는 교재와 교수 방법이 주요했다. 변화를 이뤄낸 주인공은 당시 초임 교장으로 동백고에 부임했던 김재음 교장. 밑에 애들이 거의 70%였거든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50분간 의자에 앉아서 수업 시간에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 애들인데 걔들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게 해줄까라고 해서 처음에 생각한 게 바로 그 수준별 이동. 아이 수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수업을 해주자는 거예요. 개교 당시 같은 지역 인기 고등학교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던 성적이 불과 2년 만에 상위권이 30%가량 늘고 하위권은 40%나 줄어드는 대변신을 이루게 됐다. 그동안 주변의 학원 수는 줄어들었다. 동백고는 교장의 역할을 주목하게 만든 또 하나의 사례다. 그러니까 교사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학교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학교는 움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공교육 혁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가 변화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장이 변해야 된다. 학교의 경영자, 교장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 교생 실습 중인 교실에 불쑥 문을 열고 들어가는 한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얘네들? 수행평가. 수행평가. 시험 문제 만들기? 네. 시험물 문제를 만들어 애들이? 네.
제가 은별이가 학교에서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을 고르시오. 우리 매점 가자. 야, 어렵지? 청바지에 점퍼 차림으로 교내를 누비고 다니는 이분이 바로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 개교 때부터 12년간 학교를 이끌어온 이옥식 교장이다. 얘는 자고 있는 애 찍어. 아주 그냥 푹 자고 있어. 깨워줘. 쉬는 시간 아이들은 바쁘다. 한가람고는 이미 9년 전부터 전과목 이동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바로 교실. 교실은 선생님이 지키고 아이들이 움직이며 수업을 듣는다. 이른바 교과 교실제. 덕분에 아이들은 원하는 수업을 얼마든지 선택해 들을 수 있다. 교과 교실이 지금 이제 올해 그 대폭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교과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우리는 교과 교실이 목표가 아니라 교육과정 선택권을 아이들한테 주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교과 교실은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한 거죠. 교과 교실제의 장점은 그뿐이 아니다. 조금 귀찮은 게 있는데요. 그냥 재밌어요. 그냥 막 이동 수업하는 게. 선생님들을 좀 존경하게 되고 매 시간 움직이니까 막 활동량이 많아지고 좋은 것 같아요. 쉬는 시간 교실마다 선생님께 질문하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친구한테. 왜냐면 여태까지 교무실이 아닌 교과 교실이라 선생님을 찾아가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벽은 그만큼 낮아졌다. 그러니까 옛날 교무실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모여 있으니까 잘 못 들어왔었는데 지금 교무실에 없고 이제 교과실제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아이들이 스스럼 없이 이 교과실로 들어오고 질문하고. 수업이 없는 시간 선생님들은 미리 수업 준비를 한다. 행정적인 업무는 줄어든 대신 연구 시간은 늘고 수업 내용에 대한 책임감은 커졌다. 덕분에 아이들의 만족도는 최고다. 물리가 왜 재밌어요? 물리요? 선생님이 너무 재밌으시고요. 저희 학교 수업은 다 재밌어요. 저희 이런 교 됐어요. 그냥 평범한 놀라서 왔어요. 수업의 변화는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교수 학습 방법의 변화. 내 수업에만큼은 내가 교사라는 전문직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자기 교과 지도에 관련된 한은 아주 탁월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된다. 2006년엔 선진 교육 기법을 찾아 전 교직원이 미국 연수도 갔다. 계속 지속적으로 선생님들의 사고를 바꿔가게 하는 거죠. 설득력 있게. 말로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고 깨우치고. 이 학교엔 교장실이 따로 없다. 행정실 한 구석이 바로 교장실이다. 이게 그 LG도 있어요. 변화는 2000년 학교를 지을 때부터 준비된 것이었다. 교과 교실제를 염두에 두고 설계부터 달리했다. 먼저 원칙을 정하고 나머지는 밀어붙였다. 판넬을 하게 되면은 샌드위치 판넬을 붙이거든요. 지금 마감이 석고보드로 학교의 모든 일은 교장의 결정에 따른다. 옳은 결정을 내리려면 알아야 한다. 지실장. 그다음에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학교 시설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까지는 돼야죠. 하자고 들자면 교장의 일이란 무한대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급식실로 가서 아이들이 먹는 먹을거리도 챙긴다.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솔선수범. 그 역시 리더의 덕목이다. 조금 더 바삭바삭 구워줬으면 좋았는데 가져갔지. 전 여자입니다. 살림하듯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에 투자되는 돈은 안 아낍니다. 우리 엄마들이 되게 애들 교육비는 안 아끼듯이. 근데 가장 아끼는 비용은 회식비.
그리고 또 뭐 일회성 경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습실은 어떻게 개방을 할지 여부가 부득이하게 이제 연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회의, 교사들과의 소통이다. 3학년 담임들이 저 주도해서 대외 관계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지금 공사는 빨리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협의 요청이 뭐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그러면서 자꾸 시간을 딜레이하게 되면 공사가 안 되니까. 이번엔 구청 행위다. 앉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여기서 하루에도 몇 번씩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의사결정을 하고 설득을 해야 하는 자리. 그 말씀드린 협의 요청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니까 기존의 냉방 교장은 경영자다. 좋은 CEO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비전을 세우는 일, 깃발을 드는 일이다.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그걸 그냥 수업 지도력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교사들 몫이 됐고요. 교장 선생님들은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또 역량을 최대한 교수 학습 과정에 쏟아 넣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뭐 그래서 교장 CEO라는 말도 생기고요. 그래서 많이 예산도 끌어오셔야 되고 예산도 잘 쓰셔야 되고. 오리농법으로 유명한 충남 홍성. 아직도 가정 방문을 하는 학교가 있다. 직접 홍성 갔어. 너네 집 먼저 가지. 응. 옛날에 다른 학교 있을 때는 그 학생들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봄에 한번 가정 방문 갔다 오면은 빨리 파악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라지다시피 한 가정 방문. 하지만 교육은 역시 가정과 학교가 더불어 하는 것이다. 들어가 있어. 방에 들어가 있어. 혜령이 엄마에게 교사의 방문은 낯설지 않다. 오늘 몇 번째세요? 여기가 처음이에요. 저희가 처음이에요. 홍동중에선 교사와 학부모가 똑같은 교육의 주체자다. 지난해 교장이 바뀌면서 학교와 가정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교장 선생님이 작년에 바뀌셨어요. 그래서 교육 방침도 많이 바뀌었고요. 1학년 때 수원에서 전학 온 은솔이네는 홍동중 같은 교육 환경을 찾아 일부러 이사를 왔다. 그러니까 그 교장 공모제를 통해서 교장 선생님을 모실 때 학부모도 참여했어요. 계속 지역사회와 또는 부모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 알 수 있고. 지난해 교장 공모제를 통해 부임한 이정로 교장. 오후 8시가 넘은 시각에도 여전히 근무 중이다. 50분 지났는데? 8시인데? 돌봄 학교는 농촌 지역 학교의 중요한 역할이다. 농사일에 바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저녁 식사도 제공하고 숙제도 돌봐준다. 많이 들었죠. 20명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3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저녁 식사비도 더 들어가고 그 통학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 모두가 교장의 일이다. 나머지 오버하는 것들은 어떻게 채우셔야 돼요? 재단들이 많이 있죠. 그 프로젝트 사업 신청을 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하실로? 그래야지요. 천안 복자여고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20년을 지냈던 이정로 교장. 실력 있는 교사로 이름도 얻었지만 교장 공모에 원서를 낸 건 교육자로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힘만 모은다면은 지금의 공교육 불신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홍동중학교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은 거죠.
이정로 교장이 부임한 이후 선생님들은 더 바빠졌다. 10시가 넘은 시각에 명상 수업용 교재를 만드느라 바쁜 이광민 선생.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선택했기에 책임감은 더 강하다. 이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그렇게 힘든 걸 알았어요. 왜냐면 그냥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화 설득을 통해서 한 가지 의견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 그 과정을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막 소풍 하나를 가더라도 아이들끼리 치열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려고 애들을 또 막 설득하고 막. 홍동중의 민주주의 실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부장회의. 합의를 도출하려면 회의는 길어진다. 교장 선생님의 선택은 기다리는 것. 회의에서 뜻밖의 이름표가 눈에 띈다. 초등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이 한 분이었는데 중학교에는 그 담임선생님이 많잖아요. 학급 담임도 있고 교과 담임도 계시고.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좀 헷갈려해요. 선생님 성함 외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3월, 4월까지는 선생님들이 명찰을 달고 근무하기로 했어요.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죠. 네, 그랬어요. 20년 후면은 34살. 자, 34살이면 남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매주 토요일 이정로 교장은 직접 학생들 앞에 선다.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진로 교육 시간. 취업하고 한 5년 정도쯤 지나기 34살이면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이정로 교장은 이 수업을 하기 위해 따로 연수까지 받았다. 오 쭉쭉 올라가. 지루해하던 아이들은 자기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수업에 빠져들곤 한다. 옳지. 운동 같은 건 잘하는데 손재능이 없네요. 지금 음악 능력이 제일 높아요. 98.7%. 수업의 목표는 단지 직업 선택에 있지 않다. 제가 생각하는 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무엇일까? 이것을 습득하는 과정이 학교에서의 모든 학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회식을 하는 홍동중학교. 이곳에서 회식은 말 그대로 단합대회다. 친해지려면은 생리 활동을 같이 하려든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싸고. 맞아. 밥은 내가 아까 안 먹었던가? 목적의식이나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뜻을 모으는 자리다. 교육이라는 단어는 훨씬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할 수 있냐고. 교육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우리 진짜 중요한 거는 13살짜리 중학교 1, 2학년이지만 저는 같이 살아간 동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곳 선생님들에게 교사의 꿈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그 처음 교직에 입문했을 때의 그 나는 이런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 이런 상을 다시 한번 찾아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 선생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해서 당신들이 하시는 일이 아주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좀 깨우쳐드리고 싶은 거죠. 늦은 밤까지 학교엔 불이 꺼지지 않는다. 오늘도 9시를 넘기며 제안서를 준비하는 이정로 교장. 일을 벌이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늘어나기만 한다. 학생들이 퇴근하는 길 교무실에 들른 이정로 교장. 쇼핑을 안 하기 때문에. 쇼핑을 안 하기 때문에 재원이는 그 친구한테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한 가지 숙제를 푼다. 복지관한테 가능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제 비즈니스 하셔야겠는데요? 교장 자체가 비즈니스맨입니다. 교장 공모제를
도입을 통해서 어떤 능력 있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교장들이 학교의 그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 교장 공모를 통해서 교장이 되신 분들을 보면 그 학교의 어떤 그 혁신적인 그 분위기 조성에는 분명히 성공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도이지 같은 데는 소음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여름에 막 30도 되면 덥잖아요. 환경적으로는 생태를 복원하는 거예요.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은 교육의 또 다른 목표다. 이슬이 내리질 못해요. 아래를 그려야지, 아래 고기를. 너무 무거워요. 오늘도 100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아이들을 이렇게 자연을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해주고 계세요. 교육이란 한 그루 나무를 심는 것인지도 모른다. 공교육의 변화도 나무가 자라듯 이루어질 것이다. 좀 힘들긴 했는데요. 그래도 학교 이렇게 숲 만든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내년에 또 이렇게 후배들 들어오면 또 자랑거리가 생기잖아요. 심은 나무가 나중에 이것만큼 커져 있을 때 그때 그거 보고서 그 자기의 흔적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경기도 안산시 공단 지역에 자리 잡은 석수중학교. 변화는 언제나 교실에서 이뤄진다. 식사를 마친 아이들이 한창 신날 무렵 3학년 9반 아이들에겐 점심시간이 좀 특별하다. 담임인 이윤진 선생이 교실을 찾는다. 손에 들린 것은 영어 단어 시험지. 다시 다 제 시험이야. 점심시간의 절반을 공부에 투자하는 것은 아이들과 선생님 사이의 약속이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자는 뜻이다. 보람이 안 외웠지? 네. 어우, 어쩜 좋아. 공부시키는 선생님은 이윤진 교사의 브랜드다. 학원 다니는 애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자기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괜찮은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저라도 담임인 저라도 학교에서 잠깐 동안 애들 이렇게 공부 한번 해주고. 토요 휴업일. 그다음 누가? 김익재 선생님 반 아이들이 선생님과 보드게임을 즐긴다. 친근한 선생님은 김익재 교사가 택한 브랜드다. 선생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학급 분위기의 그런 상승 효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교실에는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일본 가보는 것이랑 사람이 이렇게 희망이 있으면 행복하다. 노력도 할 수 있고, 그죠? 오늘은 각자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는 시간. 중학교 2학년 때는 선생님도 좋고 다 좋아서 좋았는데 중3 되니까 공부가 너무 신경 쓰여서 싫어졌어요. 아싸 기살리기 학교라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역시 또 다른 브랜드 수업의 하나다. 여기 보면 어떤 꿈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과 여건이 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어떤 방향 제시 같은 거 이런 걸 해줌으로써 애들이 그 어떤 자신감을 갖고 노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1교사 1브랜드제는 석수중학교만의 교사개발 프로그램. 개성 만점 명함도 브랜드제의 일환이다. 선생님들 개인마다 다 원하시는 문구, 원하시는 그 사진 이거 다 해서 수학과 함께 하나 되는 세상, 수학과 함께 춤을 이라는 모토로 그리고 여기는 항상 발레리나 수학쌤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뒤는요? 뒤에는 제 시간표가 있어요. 이 비어있는 시간에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 전화로 전화를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 한 가지는 다 누구든지 해봐라. 그런 차원에서 자기 브랜드화를 한번 해보자. 종례 시간에도 이윤진 교사의 브랜드 활동은 이어진다. 이번엔 노트 검사. 수고했어. 성민아, 줬었어요? 외웠습니까? 하루 동안 공부한 것을 점검한다. 세포 분열 과정, 간기, 전기. 내일 아침에 과학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과학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문제집 푸니까 다 틀리네요. 과학 공부해갖고 와. 네. 갑시다. 교무실에 돌아오면 이번엔 학부모와의 상담이다.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 우견이 담임이에요. 일단은 그 과학에 빠져서 갖고. 석수 중에서는 3년간의 상담 내용이 한 권의 노트에 정리된다. 담임이 바뀌어도 노트는 이어진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교사 입장에선 해야 할 일이 더 늘었다. 일단은 제가 가진 100%가 있으면 그 100%를 다 써야 돼요. 좋은 점은요, 제가 교사라는 그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는 학교인 것 같아요.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애들하고 교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뭐 교육 전문가라는 그 마인드를 갖게끔 해주는 학교거든요. 교사가 가진 능력의 120%를 자부심을 가지며 쓰도록 만드는 힘. 그것은 어디서 나올까? 때문에 질적으로도 엄청나게 그 원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럼 선행을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장은 웬만해선 앞장서 말하는 법이 없다. 교사들의 이야기를 주로 듣는 편이다. 최상의 애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1학년 학생들이 3학년에 와서 회의 말미에 한마디 조언으로 방향성을 찾아주는 것이 교장의 회의법이다. 뭔가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하나 더 엮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는데 하고 있어요. 2시간씩 일주일에. 근데 그 첫째로 교직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저는 다 할 수 있도록 뭐 어떤 일이라도 제가 판단해서 이건 나쁜 일이 아니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 일이라면 어떤 선생님들이 뭘 하고자 했을 때는 다 해보라고 긍정적으로 허락을 합니다. 3년 전 처음 부임했을 무렵 석수중은 아이들이 기피하는 학교였다. 이 시간에 이렇게 귀한 시간에 모이신 것은 다 우리 아이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학교와 교장, 교사에 대한 지영민의 신뢰는 절대적이다. 조금은 우리 애들이 스트레스를 가져야 돼.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특성을 감안해 방과 후 학교를 더욱 강화했고 아이들은 교사가 노력하는 만큼 달라졌다. 선생님들이 또 처음에는 그런 것도 많이 알려주셨어요. 시간표를 짜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라. 혼자 자율학습을 해도.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세요. 진짜. 뭐 방학 중에도 애들 불러다가 영화 감상 시켜주시고 뭐 하루 자고. 아이가 처음에는 학원을 끊으면서 불안해했거든요. 불안해하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면서 아이도 편안해지고 무엇보다도 사교육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는. 석수중학교 선생님들은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산을 오른다. 여기를 잡으세요. 지난 3년간 석수중학교의 선생님들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산을 올랐다. 부모님이 또 의지가 강해? 예. 고생들끼리 등산 모임도 있어요. 전 학교에서 12명 이렇게 해갖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한 봉우리에 올라섰는지도 모른다. 만일 선생님들이 변하지 않았다면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 교사의 마음을 움직여 교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교장의 리더십이다.
우리가 변혁적 리더십을 이야기를 할 때 그분들은 동기부여를 할 때요. 스스로를 리더로 만들어주고요. 교사들을.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 내가 이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삼 년 전만 하더라도 스쿨버스는 꿈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3년 전 폐교 대상 학교였던 산골 학교. 면원 초등학교가 달라졌다. Okay, what's this? Ski. Can you ski in the classroom? No ski in the classroom. 이제는 학생 수 90여 명. 그중에 전학생이 80명에 달한다. 2008년도에 12월 달에 서울에서 전화 왔어요. 인천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짜여져 있는 경쟁 위주의 생활을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청정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학교. 그리고 대도시 못지않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서 떠났던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어떤 교육 활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런 학생들이 어려서 내가 뭘 잘하는지 그리고 그 잘하는 걸 내 꿈으로 소망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이 학교가 좀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서. 변화의 주역은 지역사회다. 매주 금요일에는 민사고 학생들이 찾아와 자원봉사를 한다. 아이들에겐 정말 특별한 선생님들이다. 자, 이렇게 접는 거를 방석 접기라고 해요. 20개나 되는 방과후 활동에 교사는 대부분 지역의 봉사자들이다. 저는 서울에서 손자를 데리고 와서 이 학교에 무슨 일이든지 봉사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봉사할 일을 찾다가 보니까 종이접기 봉사가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때 시선은 그대로 기업의 후원도 이끌어냈다. 지역사회가 움직일 때 학교는 살아난다. 열의를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 앞으로 교육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거를 학부모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애정을 쏟고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굉장히 큰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금요일 밤 동백고등학교 강당이 시끌벅적하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밤샘 책 읽기 대회 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밤새워 책을 읽는다.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선정을 했죠. 밤 10시 반 사람 가득한 강당엔 책장 넘기는 소리뿐 사느라 바빴던 학부모도 입시 공부에만 내몰리는 아이도 밤새워 책을 읽었던 기억이 과연 있기는 있었을까.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더 재밌고요. 집중력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새벽녘 피로에 지친 사람들이 잠시 눈을 붙인다. 하지만 피곤마저도 감동스러운 아침. 수료증 독서 체험 연습 시간 밤샘 책 읽기 대회에서 조서와 같은 독서 체험을 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줍니다. 사람들은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경험 하나를 간직한 채 아침을 맞는다. 교육이란 좋은 경험을 쌓아나가는 과정이 아니던가. 부모님과 함께 했기에 더 소중했던 이 기억이 아이들의 미래엔 또 하나의 미랄이 될 것이다. 직장 생활했는데 같이 못 있었는데 그 계기로 좀 더 친하게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나중에 밤새도록 책 읽었다는 게 기억이 날 것 같아요. 홍동중에선 매주 토요일 아버지와 함께하는 축구 시합이 있다.
자, 오세요. 축구합시다. 아자, 화이팅! 가정과 지역사회는 엄연한 교육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학교로 끌어들이는 것은 교장의 역할이다. 혼자 하는 거 아니야. 패스해야지.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은 이야기한다. 학교는 변하고 있다고. 이제는 부모님들, 당신이 변할 차례라고. 어머님들 우리 아이 공부 잘한다, 못한다. 이 기준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기준으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실망도 희망도 이거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전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가, 자기 스스로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긍정적인 사고, 남들과의 의사소통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아이들은 성장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 결과론보다.